이렇게 비참한 순간이 있을까요? 토트넘이 1분 만에 실점, 5분 만에 2실점, 이게 8분 만에 3실점, 이것도 아니고, 18분 만에 4실점, 20분 만에 5실점. 와, 제 평생 제가 응원하는 팀이 20분 만에 5실점하는 광경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비참해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꼴찌팀이라고 해도 끝까지 편이 되어주고 경기장까지 가서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토트넘의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2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와포드가 맨시티에게 전반 18분 만에 5실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토트넘이 전반 20분 만에 5실점을 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건 올 시즌 리버풀 본머스의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는 리버풀이 9대 0으로 승리했거든요.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9대 0이 충분해 보였고 반어법으로 들으세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토트넘이 10실점 패배를 당한다? 네, 축구에서 10득점 이상이 나오는 경기는 한국이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팀을 상대했을 때 그것도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토트넘이 그 정도 수준의 팀이 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경기 1시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토트넘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부상 선수들 때문에 수비에 문제가 생겨 있었죠. 메뉴가 세비야에게 힘없이 0대3 패배를 당했던 것도 주전 센터백 2명이 없었다는 게 컸듯이 말이죠. 스텔리니 아저씨는 큰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포백 가동의 3미들. 이게 통하기만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문제는 포백의 양 사이드가 포로 페리시이기 때문에 수비에 문제가 많은 윙백들을 어떻게 믿느냐였고 3미들에서 어떻게 선수 배치를 하는지가 궁금했죠. 와우. 그런데 경기 휘슬이 울리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건 20살 마르고 다른 듯한 사르가 홀딩 미드필더였습니다. 이거 괜찮나? 네. 사르를 볼 때 파이팅을 느껴본 적도 없는데 뉴캐슬을 상대로 이렇게 공격적인 팀으로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설픈 선수들을 데리고 공격적인 팀이라고 해야 할지도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네. 결과론이지만 누구라도 식스팩 이상을 해야 맞는 듯한데, 네. 그런데 이 파이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나오기 전에 카메라에 선수들을 비춰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뉴캐슬은 선수들이 모두 파이팅이 넘쳤고 토트넘은 매우 잠잠하면서 침묵 중이었습니다. 결의에 찬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선수들 간에 의기투합하는 모습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찜찜함이 경기 시작. 토트넘은 또 전혀 압박이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히 산책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뉴캐슬은 후반 5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압박하더라고요. 거기다 토트넘의 전술을 보니까 불안감이 매우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죠. 텔리니 아저씨가 승점 6점 걸린 전쟁터에서 사르에게 어린 사르에게 총대를 맡겨버린 대담함. 사르가 하프라인에서 뺏긴 후 이전에는 센터백 3명의 비대칭으로 1명은 수비가 있었는데 이젠 역습을 당하면서 수비수들이 물러나기만 하더니 점점 골대와 가까워졌고 슈팅 허용. 요리스는 선방을 했는데 오히려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반 5분에 롱패스 한 방에 수비 뚫리면서 2실점. 이거 뭐야? 하고 황당하고 있는데 뉴캐슬 압박이 계속 통하면서 토트넘은 또 점점 물러나더니 이젠 중거리 슛. 요리스 허수아비 되는 순간이었고 18분에 뉴캐슬의 환상적인 바나나킥 하나로 또 단독 찬스가 만들어지면서 네 번째 실점. 바로 2분 후에 또 이삭의 멀티골이 나오면서 충격의 5실점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놀리듯이 스텔리니 아저씨를 계속 비춰줬습니다. 메이슨 코치와 상의하고 있지만 어찌해야 할지는 모르는 느낌이더라고요. 경기를 마치고 스텔리니는 본인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원했던 한마디 들은 듯 합니다. 우린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늘은 아무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팀인지 보여주지 못했다. 어떤 경기를 펼칠지 결정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부상 선수들이 있어서 전과는 다르게 선수단 구성을 결정했다.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잘못된 결정이었다. 포백은 선수들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번 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주중에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우린 포백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유형의 경기를 치를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고통을 견디고 공간을 통제하며 승리하기엔 준비가 미흡했다. 나는 코치고 선수들보다 위에 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하며 선수들은 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 난 이 책임을 져야 한다. 네. 깔끔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니까 좀 낫네요. 네. 스탈리니는 정말 공경에 처해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도박을 해야 했죠. 이 상황에 산체스를 내보내느냐, 이 상황에 탄강가를 내보내느냐, 포백으로 전환하느냐. 네, 솔직히 저라도 결정 못하겠습니다. 그냥 도박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결과론이지만 토트넘은 사르와 산체스가 바뀌는 순간 안정을 찾았습니다. 후반전에 의외로 1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왕 패배한 거 다 끝난 거 10실점 해버리길 바랬습니다. 네, 경기 후에 요리스는 매우 부끄럽다. 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뉴캐슬 선수들의 활약도 따라가지 못했다. 후반전 이야기가 다르지만 정말 고통스럽다. 전술에 관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었다. 나는 뉴캐슬이 방금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공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매우 공격적이었다. 지금 경기력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자신감이 부족했다. 반등하지도 못했다. 뉴캐슬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네. 요리스는 6실점 중에 5실점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반에 요리스를 아예 빼버렸으니까요. 토트넘은 이미 골키퍼를 영입할 거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죠. 5대0 상황에서 골키퍼를 교체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데 스텔리니 아저씨의 교체가 또 아쉬운 건 4위는 물 건너 갔지만 어쨌든 앞으로 경기는 더 있다 보니까 특히 4일 쉬고 메뉴, 이틀 쉬고 리버풀과의 경기였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손흥민을 차라리 쉬게 하는 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손흥민을 경기 거의 마지막까지 뛰게 하네요. 어찌 그리 안 맞을까요? 충격이 벗어나지 못할 쯤에 이강인이 멀티골을 넣어주네요. 네. 다음 컨텐츠도 꼭 시청해주세요. 네. 토트넘은 5위를 유지했지만 7위 아래로 떨어질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죠. 토트넘은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32경기 51실점이라는 충격적인 실점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4 시즌 이후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처음 겪는 것이고 지금부터 앞으로 6경기나 남았으니까 토트넘 역사상 최다 실점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시즌 67점 이상을 하는 팀이라면 사실상 하위권 팀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올 시즌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죠. 가장 비싼 팀이 11위에 있질 않나. 최다 실점 14위 팀이 5위에 있질 않나. 네. 손흥민은 3경기 연속골에 실패하면서 처참한 패배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도 되진 않지만 하우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을 칭찬하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토트넘이 뛰어났다. 손흥민과 케인의 역습 능력은 서너 번의 골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날이었다. 네, 참. 이런 경험, 이런 시청이 정말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토트넘이 그때 맨시티를 이겼었잖아요. 그죠? 네. 손흥민이 그래도 안 떠난다는 게 참 돌아버리겠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